이제 챕터 2에서는 이제 벡터와 행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변수와 숫자를 다루는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실은 매트랩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수 형태, 그리고 이제 매트랩의 이제 강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 계산, 공학적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 벡터나 행렬을 다루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선형 대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다 선형화를 해서 선형 대수를 통해서 이제 푸는 거니까 실은 우리는 이제 벡터와 행렬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함수로 처리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칼라, 벡터, 행렬 이렇게 쭉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렬로 이제 우리가 다 퉁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행렬에서 우리가 행과 열의 우리가 그 크기,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행은 2개고 이제 컬럼은 3개니까 2행 3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의 차원을 2 곱하기 3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렬로 얘기를 하면 실은 이제 1 곱하기 1 1행 1열짜리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벡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는 어떤 그런 숫자들의 집합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행렬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벡터 혹은 이제 로우, 그러니까 행으로만 이렇게 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로우 벡터 혹은 컬럼 벡터로 우리가 이제 구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디멘전 차원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컬럼 벡터는 행렬로 얘기를 하면은 3행 1열이니까 3 곱하기 1. 로우 벡터는 요거 같으면 이제 1행 4열이니까 1 곱하기 4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떤 행렬, 일반적으로 행렬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좀 특별한 경우로서 벡터나 스칼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제 벡터를 먼저 한번 봐보죠. 자, 벡터를 어떻게 우리가 생성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성분을 가지는 그런 내가 이제 벡터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V는 이제 스퀘어 브레이킷을 갖다 써가지고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 성분들을 갖다가 성분들을 쭉 나열을 하면 됩니다. 숫자들 4개를 나열하면 되는데 그 숫자 사이에 이제 공간을 띄우거나 얼마나 많건 상관이 없는데 공간을 스페이스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콤마를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써보면요. 이제 V는 1, 2, 3, 4 이렇게 하면은 1, 2, 3, 4 우리가 이제 보면은 1 곱하기 4짜리, 1행 4열짜리 그런 우리가 이제 행렬이 만들어진다. 혹은 벡터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우리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게 이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편하게 좀 몇 가지 우리가 그 함수들을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콜론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콜론 오퍼레이터는 콜론이라는 게 오잖아요. 우리가 그 점 2개로 되어 있는 거 콜론인데 그 콜론 오퍼레이터가 이제 등차 수열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문법은 어떤 세 개의 숫자를 내가 이제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데 처음 이게 시작 초항이고요. 라스트 맨 마지막 항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스텝이 되는 몇 스텝 간격으로 쭉 올라가는 그 등차 수열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VC는 1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스텝이 중간에 스텝이 없으면은 디폴트는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1이 되고 그때는 이제 시작과 끝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1에서 4까지 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1씩 증가를 시키는 거니까 1, 2, 3, 4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굳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위에처럼 하나씩 다 쓰지 않고 그냥 간편하게 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게 편하게 되겠고요. 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1에서 10까지 만든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그 사이의 간격을 1이 아니라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9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에서 9까지 2 간격으로 그러니까 1, 3, 5, 7, 9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증가를 하다가 만약 끝이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1에서 2씩 2씩 증가를 하는데 끝을 내가 10으로 했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식 증가를 시켜서 요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스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꼭 마정을 맞추지 않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초항과 그 다음에 등차를 지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된 콜론 오퍼레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처음 시작과 끝을 n개로 등분하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 스페이싱을 하는 이제 그런 또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lin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되겠고요. x하고 y하고 n을 지정을 하면은 x에서 y까지 n개로 등분하는 게 되겠고, 양 끝점을 포함을 합니다. 양 끝점을 이제 꼭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을 지정을 안 하면은, 그럼 숫자 두 개만 있으면은, 그건 시작과 끝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디폴트로 100개를 갖다가, 가운데 걸 생성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는 ls는 li, linear space, lin space, 3에서 15에서 5, 이렇게 하면은, 3에서 15까지 5개를, 그러니까 등차로 하니까 딱 이제 3씩 증가를 하면은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꼭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숫자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수로 안 따라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시작과 끝을 딱 고정을 하고 그 양 끝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등차 수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개수만큼의 6만큼의. 그게 이제 리니어 스페이싱, 선형적으로 등차 수열을 만드는 거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의 등차 수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어떤 그런 증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값을 또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로그 스페이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x하고 y하고 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10의 x승에서 10의 y승까지 로그 스케일로 이제 n개로 등분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n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디폴트로 50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ls는 내가 로그 스페이스에 1, 5, 5를 하면은 자, 10의 1승에서 10의 5승까지 그러니까 10만이 되겠죠. 그 사이를 로그 스케일 관점에서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그러니까 로그 값을 취해보면 1, 2, 3, 4, 5잖아요. 그만큼이니까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로그 스케일에서의 어떤 우리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값들 갖다가 또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두 개의 이제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벡터를 내가 합쳐서 하나의 더 큰 벡터를 만들고 싶다. 현재 지금 우리가 nv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번에 ls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5개를 이게 5개 5개짜리 지금 이게 벡터가 있는데 내가 그 두 개를 옆으로 나란히 합쳐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nv하고 ls를 하게 되면은 자, 옆으로 쭉 이제 나열을 하는데 벡터가 너무 길어서 화면을 넘어갈 경우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1에서 5번까지 열은 1, 4, 5, 7, 9가 되고 6에서 10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new 벡터는 7 곱하기 10짜리 그런 새로운 더 큰 벡터가 되니까 두 개가 딱 이제 심플리 딱 합치는 거예요. 합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로우 벡터,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져 있는 그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소를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특정한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뭐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요. 그래서 뉴 벡터가 지금 이런 벡터가 돼 있잖아요. 내가 뉴 벡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번째 레에 있는 9라는 값을 내가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뉴 100의 5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뉴 100 서브 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5가 뭐 인덱스 혹은 이제 서브스크립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9가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하나의 그 성분만 뽑아내지 않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1, 5, 10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는 하나의 스칼라였잖아요. 5라는 스칼라였는데 그걸 내가 벡터로 놓게 되면은 1과 5와 10번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1번 뽑아내고 5번째 거 뽑아내고 그 다음에 10번째 거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뽑아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독특한 어떤 매틀랩의 또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특정한 성분을 뽑아내는데 그거를 내가 하나씩 하지 않고 이렇게 세트로 벡터로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면은 그걸 응용을 해보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4, 5, 6 이 네 세 개, 7, 9, 10을 내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뭐 일일에다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내가 4에서 6을 하면 콜론 오퍼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벡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벡터를 만드는 거니까 4 콜론 6을 하면은 4, 5, 6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 서브스크립트에 벡터가 들어가면 각각의 성분을 뽑아내준다 라는 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7과 9와 10이 뽑아져 나오게 되고 그거를 B라는 새로운 벡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응용을 이제 해서 콜론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물론 뭐 B를 갖다가 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뽑아낸다 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얘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성분을 뽑아내는 거가 되겠고요. 지칭하는 거가 되겠고, 그걸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B라는 벡터에서 두 번째를 9 대신에 11로 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B2라는 성분을 내가 11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성분이 11로 바뀌게 됩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그죠? B2는 11. 그러면 된다. 자, 이게 지금 직관적이긴 한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이게, 이제 좀 컴퓨터 랭귀지 잘 아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상한 문법이긴 합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사람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두 번째 성분을 11로 바꾼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1번과 2번 그 인덱스를 내가 9하고 9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9, 9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9, 9, 10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벡터에서 특정 성분을 갖다 내가 변화시키는 건데, 자, 요거는 그 다음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세 개의 성분을 가지는 그런 로 벡터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가 네 번째 성분을 지칭을 했어요. 네 번째 성분이 없는데 여기에서 근데 매틀랩에서는 자기 것보다 현재 있는 것보다 그걸 넘어선 현재 그 맥시멈 인덱스를 넘어선 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추가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이렇게 영리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그 똑똑한 그런 이제 문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맥시멈 인덱스를 벗어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벡터의 크기를 늘립니다. 이게 그래서 4개짜리를 만들게 되고요. 늘어났고 그 다음에 6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면 5는 지정을 안 했는데 그냥 0으로 디폴트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벡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 성분이 3개짜리였다가 쓰다 보니까 그걸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편하긴 하지만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제 번거로운 이게 하여튼 매니지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지금 계산의 성능을 좀 저하시키는 이제 그런 문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쓰기는 굉장히 편한 이제 그런 문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컬럼 벡터를, 그러니까 로 벡터가 아니라 컬럼 벡터,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벡터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엘리먼트를 앞에서는 이제 로 벡터를 만들 때는 이제 콤마를 써가지고 여기죠? 콤마를 써가지고 이제 구별했었는데 이거는 라인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세미콜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C는 1 세미콜론 2 3 4 스페이스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 그런 컬럼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미콜론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처음에 로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전치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되는 거죠. 트랜스포즈라는 트랜스포즈 커맨드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면 그게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갖다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이거는 저기 매틀랩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워드에서 어떤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따옴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게 오토 포매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원하는 이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이게 어퍼스트로피인가 프라임인가 어퍼스트로피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니고 이제 더 프라임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게 돼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시 이제 카피해가지고 매틀랩에 써보면은 그게 뭐 잘못됐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미묘한 차이지만은 여러분들 뭐 워드 프로세스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럴 때 그게 이제 오토 포매팅 때문에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오토 포매팅 갖다가 내가 이제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조용히 그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컨트롤 Z를 하면은 원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 살짝 여러분들 한번 주의를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가다가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게 이제 컬럼 벡터까지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을 봐보죠. 자, 행렬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 로우 벡터를 만드는 거, 컬럼 벡터 만드는 거를 합치게 되면은 이제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매트릭스를 4, 3, 1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로우 벡터를 만들고 행을 하나 만드는 거고, 줄을 바꾸어서 밑에다가 이제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2, 5, 6 이렇게 하면 행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 벡터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식의 여러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런 식의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안에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컬럼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제 2, 3, 4, 3, 4, 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특수한 형태의 행렬들은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커맨드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넘버 2x2짜리 랜덤 넘버의 어떤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면 rand2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rand에 2,3 이러면은 2x2가 아니라 2x3 2행 3열짜리 랜덤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내가 정수로 이루어진 랜덤 행렬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rand i를 쓰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랜덤하게 제너레이션 하고 싶은 정수의 범위 0에서 5 사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디멘전을 쓰는데 공통적으로 디멘전을 하나만 주면은 내가 이제 사각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그 두 개를 따로따로 주게 되면은 2행 3열짜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0행렬, 그러니까 모든 컴포넌트가 0인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로스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 3x3짜리 0행렬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 오게 되면은 이제 사각행렬, 정사각행렬,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달리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그게 뭐 그냥 일반적인 그 행렬이 되는 거고요. 다음번에 이제 성분이 모두 1인 행렬,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아니고요. 모두 다 1인 행렬은 원스라고 하는 걸로 일들. 그래서 원스를 쓰게 되면은 2행 4열짜리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쓰는 이제 단위 행렬은 i라는 걸로 해요.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 i 그냥 우리 대문자 i가 아니라 보통은 대문자 아이덴티티의 i를 쓰는데 이제 헷갈리니까 eye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4x4짜리 단위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벡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행렬에 우리가 어떤 그 원소를 지칭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트릭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2, 3, 4, 3, 4, 5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2, 3 그러면은 2행 3열, 그러니까 2행 3열이니까 5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벡터와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벡터 성분 여러 개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 행은 이제 1 콜론 2가 되면 1, 2라는 그런 벡터가 되고요. 2 콜론 3은 2, 3이라는 벡터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행은 이제 1행에서 2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열은 2에 3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가 딱 끄집어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렬의 전체 행렬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블록을 뽑아올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물론 내가 이걸 할 때 좀 되게 플렉서블하게 나는 첫 번째와 그러니까 행은 2라고 인데 내가 이제 열을 갖다가 1과 3을 이렇게 뽑고 싶다. 아이고,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제 콤마가 돼야 되죠. 자, 콤마를 하게 되면은 자, 2하고 4, 3하고 5가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에서 우리가 아예 그냥 1행인데 열은 가리지 않고 1행을 다 통째로 뽑아내고 싶다. 1, 첫 번째 행을. 그러면은 이렇게 1을 쓰고서는 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그냥 콜론으로 그냥 딱 놔둬버리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행이 쫙 뽑아져 나오게 되고요.
이제 내가 그러면 나는 이제 나는 열은 가리지 않고 하여튼 두 번째 요걸 갖다가 다 통째로 다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가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이나 열은 상관이 없이 몇 번째 행을 통째로 다 끄집어내는 거, 그 다음 몇 번째 열을 갖다가 통째로 끄집어낼 때는 내가 그냥 콜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콜론은 실은 이제 벡터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문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벡터를 갖다가 1, 2, 3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로우 벡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열 벡터로 바꿔줍니다. 이게 앞에 숫자는 우리가 이제 물론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그냥 쓰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행을 갖다가 그 행을 갖다가 이제 그 컬럼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그럼 특정 선물한테 이제 매트릭스 다시 한번 봐보면 2, 3, 4, 3, 4, 5가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두 번째 행을 갖다가 3, 4, 5를 내가 5, 6, 7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행을 갖다가 5에서 이렇게 7 이렇게 하면은 3, 4, 5가 5, 6, 7로 바뀌는 이제 그런 문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4행 지금 이건 2행까지밖에 없으니까 4행은 없는 거죠. 4행을 내가 이렇게 뻑 하고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앞에서 어땠어요?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넘어선 거를 주게 되면은 그 안쪽은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인다고 했죠. 행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그 네 번째 행을 지정해서 세 번째 행을 그냥 0으로 놓고 네 번째를 2, 3, 4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행을 갖다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행과 열을 지정을 해서 행렬의 성분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인덱싱 방법이 있습니다. 리니어 그냥 숫자 하나로 그냥 행과 열을 쓰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그냥 하나의 그 정수로 쭉 인덱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거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개념적으로는 행렬이 이제 2x3 이렇게 되지만은 실은 컴퓨터에서 메모리에 저장이 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행렬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1차원 어떤 열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하고 5를 이제 9하고 5를 그거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6, 7 저장을 하고 3, 2 이런 식으로 컬럼 와이즈하게 이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인덱스 갖다가 그러면 쭉 순차적으로 메모리상으로 따져 보면 1, 2, 3, 4, 5,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1차원 숫자를 가지고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리니어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매트릭스가 177, 28, 14라고 하면은 이런 행렬에서요. 내가 첫 번째는 100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숫자 하나만 써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28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컬럼을 바꾸어서 7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요걸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가끔은 이제 벡터나 행렬의 디멘전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구해주는 함수가 이제 length, size, numL 그러니까 number of element 요 세 가지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벡터를 -2에서 1, 그러니까 -1에서 1까지 요런 내가 이제 벡터를 만들었다. 자, 그럼 length라는 거는 그 전체 길이가 얼마냐 말 그대로 그러니까 4개죠. 그러니까 4라는 값을 주는 게 있고요. 자, 사이즈는 그걸 이제 행렬 관점에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1행 4열짜리 그 이제 행벡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4 이렇게 디멘전을 행렬 입장에서 디멘전을 주는 게 되겠고요. numL은 전체 개수, 가는 개수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벡터니까 length하고 같은 값이 되겠죠. 자, 행렬의 경우를 한번 봐보면은 매트릭스가 1, 3, 5, 7 하고서요. 이번에는 한번 요거를 전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5, 6, 7 이렇게 나오는 이런 행렬이 되겠죠. 자, 요거의 행렬의 이제 사이즈라고 하면은 그럼 사이즈는 바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행렬 입장에서의 디멘전을 주는 거니까 3행 2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이제 벡터의 값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이건 우리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 함수의 값이 벡터가 나오는 처음은 아니겠구나. 근데 벡터가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r하고 c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r하고 이제 로우하고 컬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개의 변수에다가 이 답을 갖다가 내가 저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에 3이 들어가고 C에 2 이런 식으로 그 아웃풋이 어떤 벡터 형태였을 때 내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전체를 하나 벡터로 그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분을 다른 내가 어떤 변수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벡터 형태로 써가지고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내가 length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행과 L이 그 두 가지 길이가 있죠. 그 중에서 긴 쪽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length 여기서는 이제 3이 되겠고요. number of element는 전체 그 성분의 그 숫자 그거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벡터에다가 뭐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벡터의 length는 4잖아요. 그러니까 4니까 실은 요거는 이 벡터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성분을 갖다가 뽑아내는 게 될 거예요. VC가 이건가?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문법으로 쓰게 되면은 맨 끝에 있는 성분을 뽑아내는 게 된다. 혹은 간단하게 이제 벡터 end라고 해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어떤 벡터에서 맨 마지막 뒤쪽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따로 뽑아낼 그런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렬에 내가 차원을 바꾸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 그러니까 정수의 그 랜덤을 갖다가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이제 숫자를 갖다가 100으로 쓰면은 자연수 1에서 100까지를 갖다가 랜덤하게 제너레이션을 해서 3x4 행렬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reshape, 그러니까 요걸 행렬을 지금 3x4인데 이거를 내가 같은 내용을 갖다 놓으면 이상하죠. 하여튼 이거 갖다 내가 2 곱하기 6 행렬로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매트릭스에 넣고서 2 곱하기 6, 그러니까 개수는 같으니까 3 곱하기 4는 10이고요 2 곱하기 6도 같은 거니까 2행 6열로 내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배열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배열, 분명히 이제 원소들은 다 대응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앞에서 우리가 그 리니어 인덱싱을 할 때 우리가 컬럼 와이즈하게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저장을 할 때 메모리상으로 먼저 컬럼별로 쭉 첫 번째 컬럼 저장하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컬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메모리상에 있는 그 행렬의 성분은 그대로 놔두고 인덱싱만 재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96, 4, 44, 그 다음 39, 17, 77, 80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reshape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96, 4, 그 다음에 44, 39 이렇게 하면은 그 메모리 공간상이 저장되어 있는 순서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냥 그렇다가 그냥 행렬 형태만 행렬의 차원만 내가 다르게 인덱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끔은 가다가 우리가 어떤 뭐 1차원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걸 행렬로 다시 바꾼달지 뭐 그런 거 할 때 유용한 그런 이제 팁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립. 요거는 행렬을 갖다가 좌우를 뒤집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행렬을 갖다가 이런 보시면은요, 좌우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업다운 위 아래를 플립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MAT 이렇게 하면은 요 행렬을 이제 위하고 아래를 갖다 뒤집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행렬을 여러분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96, 39, 19가 65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오는, 그죠? 돌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90도 돌리는 거, 그 다음 180도, 270도 그런 것도 이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repeat matrix라는 또 그런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은 행렬을 반복해서 큰 행렬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결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00에 2 그러면은 이제 1에서 100 사이를 갖다가 2x2 랜덤 그 정수 행렬을 만드는 거고, 그걸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행렬을 이렇게 6개를 갖다가 반복을 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repeat matrix 하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3행 2열 형태로 곱해라라고 하면은 똑같은 이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가지고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mpty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empty 벡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벡터예요. 이거는 뭐 0이 성분인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EVEC, 그러니까 empty 벡터라는 의미에서 EVEC를 갖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뭐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게 empty 벡터가 되는데 이 사이즈는 0입니다. 0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그 length를 봐도 이게 0이 되겠고요. 아이고, EVEC, 오케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언제 쓰느냐? 뭐 상당히 또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가 1, 2, 3, 4, 5가 있다 라고 하는데 내 세 번째 성분이 미워. 3을 미워서 그걸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vback3는 empty 벡터를 하면은 그게 날아가고요. 예, 날아가고 1, 2, 4, 5만 남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쓸 수가 있겠고요. 혹은 내가 이제 뭐 1에서 8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2, 3, 4를 갖다가 제거해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2에서 4까지가 empty 벡터 그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푹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렬도 마찬가지고요. 행렬도 7, 9, 8, 그 다음에 4, 6, 5 이런 식으로 행렬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이 9하고 6이 이 두 번째 열을 갖다 뽑아내 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열을 내가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열을 갖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인덱싱 하는 거잖아요. 그걸 empty 벡터로 그냥 놔버리면은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데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3차원 행렬.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우리가 뭐 이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건 2차원 행렬인데 그걸 3차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마치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어떤 그런 이제 직육면체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행렬을 만든다. 이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건 3 곱하기 5 곱하기 2 행렬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그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행렬에 뭐 좀 비유적으로 x하고 y하고 z 방향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첫 번째 아래쪽 z에서 아래쪽이니까 아래쪽 레이어를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어떤 그 2차원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z 값이 2인 그러니까 세 번째 인덱스가 2인 그 레이어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값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 1은 이제 reshape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있는 reshape를 한번 써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1에서 15까지 내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벡터를 3 곱하기 5로 리쉐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행렬을. 레이어 2는 그러면 이것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립 왼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과 그 다음에 업다운을 플립 업디 다운 레이어 1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레이어 1을 갖다가 업다운을 바꾸고 좌우를 바꾸는 그런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내 매트릭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아래쪽 Z 그 아래쪽 레이어는 레이어 1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 요런 거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지금 보면 매트릭스 내가 똑같은 문법을 넣었는데 에러가 났네요. 그죠? 자, 그 이유가 지금 뭐냐면은 이 매트릭스라는 걸 지금 보면 매트릭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새롭게 3차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2x2인데 지금 이게 오른쪽이 3x5니까 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그 전에 정의한 매트릭스가 있어서 변수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뭔가 지금 그 충돌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클리어 앞에서 우리가 클리어 베리어블 오늘 클리어를 써가지고 매트릭스를 지우고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대로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z = 1은 레이어 2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내가 3차원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그 세미콜론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행렬을 만드는데 3차원을 만들고 싶으면은 각각의 레이어를 갖다가 만들어서 쭉 구성을 하면은 3차원 레이어를 만든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조금 더 복잡하죠? 자, 그러면 사이즈 매트릭스는 당연히 3x5x2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제로스랄지 랜덤 이런 것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3차원 매트릭스 만드는 것들이 옵션들이 제공이 되어 있겠고요. 랜덤 D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에서 이제 1번 퀴즈는 이제 요런 형태의 벡터를 콜론 연산자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커맨드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미리 계산을 하기 전에 매틀랩에 넣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짐작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매틀랩에 넣어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인수로서 벡터나 행렬, 그러니까 함수에 이제 그 들어가는 값이 벡터나 행렬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매틀랩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편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벡터를 마이너스 3에서 4까지 하나 제너레이션 했어요. 자, 앱솔루트. 자, 앱솔루트 값은 원래 우리가 이제 어떤 스칼라가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거의 절대값을 주는 건데, 벡터가 들어가면은 매틀랩은 그거를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작용을 해가지고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뭐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 얘가 벡터로 넣으면은 얘가 지금 성분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얘기구나 라고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사인이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인 마이너스 3, 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1, 0, 사인 0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각각을 사인을 갖다가 이제 곱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값을 주게 되고요.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도 내가 이제 어떤 행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3의 랜덤을 해서 5를 빼가지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만들었다. 그거에 내가 앱솔루트 값을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성분별로, 다 엘리먼트별로 따로 작용을 해가지고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내장 함수는 이와 같은 벡터를 받아들이고요. 하나씩 이렇게 엘리먼트별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벡터 자체를 갖다가 염두를 해두고서 만들어진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벡터가 1에서 5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max라는 그 함수는 max라는 함수는 그 뒤에 벡터가 오면은 그 벡터의 성분들 중에서 가장 큰 성분 값을 주는 그 값을 주는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뭐 min 같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다음 sum은 그 안에 벡터의 모든 성분을 다 더합니다. 1, 2, 3, 4, 5도 하니까 15가 나오고요. 자, cumulative summation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1,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2,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축적을 하면서 더하는 걸 쭉 보여주는 cumulative summation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행렬도 마찬가지 돼서 행렬도 내가 이제 랜덤 i에 1에서 20까지를 하고서 3하고 5 이렇게 3x5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max를 해라라고 하면은 실은 이건 전체 행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는 그냥 하면은 각각의 칼럼별로 이 세 개 중에서 큰 거 13, 17, 19 이런 식으로 칼럼별로 계산해 주고요. 썸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칼럼별로 이 세 개를 더한 거 29, 이거 세 개를 더한 거 37 이런 식으로 칼럼별로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칼럼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별로 이 행을 갖다가 이 행 중에 제일 큰 거 뭐 이걸 다 더하는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이제 그 디멘전을 바꿔야 되는데 디폴트에서 다른 새로운 추가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좀 자세한 실은 맥스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한 어떤 행렬의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게끔 좀 복잡한 옵션들을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디폴트로 내가 하지 않고 어떤 디멘전, 내가 첫 번째 디멘전 그 행이 아니라 그 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max에 매트릭스에 이렇게 이제 empty 매트릭스를 집어넣고 empty 벡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행렬이 mat가 되죠. 그러면 이제 row wise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제일 큰 거 16,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19,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12 이런 식으로 맥스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 살펴보는 스캔을 하는 그 디멘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디폴트는 컬럼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썸메이션도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용법들을 이제 헬프 메뉴를 보면 나와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MAT2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각각의 행을 다 더해가지고 값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오퍼레이션, 스칼라하고 어레이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스칼라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행렬이나 벡터의 상수를 곱하거나 더하면 모든 원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건 되게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늘 사용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3, 7, 뭐 2, 1, 뭐 이런 우리가 그 벡터가 있다. 그럼 v 곱하기 3 그러면은
각각의 성분을 당연히 다 3을 곱하고요. v 나누기 2 그러면은 각각을 다 2로 나누는 거고 플러스 2면 각각을 다 뭐 2를 더하는 거고 뭐 행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분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거랑 조금 이제 대비가 되는 게 array ope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array operation은 element by element로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 v1 벡터가 뭐 1, 2, 3, 4가 있고요. v2는 5, 6, 7, 8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v1 더하기 v2 그 두 개 벡터를 더한다라는 거는 실제 각각의 성분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하고 5를 더해서 6, 2하고 6을 더해서 8, 3하고 7 더해서 10, 4하고 8에서 12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게 그죠? 행렬도 뭐 마찬가지. 행렬도 우리가 두 개 행렬 갖다 지정을 한 다음에 뺀다라고 하면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말고 매트립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V1이 1, 2, 3, 4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V1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은 각각의 엘리먼트를 제곱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1의 제곱, 내가 1, 2, 3, 4가 있을 때 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얻고 싶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혹시 이걸 갖다가 V1에 제곱을 하면은 어떨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 건데 이게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벡터는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V1은 1행 4일이니까 1 곱하기 4 행렬이죠. 그거랑 1 곱하기 4 행렬 두 개를 곱하면 안 됩니다. 행렬 두 개를 곱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행렬의 열과 두 번째 행렬의 행이 같아야지 그 두 개의 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V1 곱하기 V1을 했는데 디멘전이 안 맞으니까 이게 차원이 뭐 정확하지 않다, 맞지 않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제곱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렬은 사각 행렬만 되는 거예요. 정사각 행렬만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매틀랩은 그거 대신에 어떤 걸 제공하냐면은 점이라는 걸 붙이면 돼요. 이 그 제곱을 하는데 점 하고서 제곱을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했던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그러니까 array operation이 돼가지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하는 operation인데 거기다 앞에다가 점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V2를 갖다가 2, 3, 4, 2로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V1은 1, 2, 3, 4, V2는 2, 3, 4이에요. 자, 내가 두 개의 벡터를 곱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2를 곱해가지고 똑같은 사이즈 행렬을 곱한다. 자, 그게 이제 우리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 오퍼레이션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V1에서 내가 이제 V1과 V2를 갖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V1하고 V2를 array 오퍼레이션 한 거니까 자, 1에다가 자, V1은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V1은 이거, V2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V1에다가 2의 제곱을 하는 거고 2에다가 2의 3승, 그러니까 1의 2승은 1, 2의 3승은 8, 3의 4승은 81, 4의 2승은 16 이런 식으로 각각을 갖다가 이제 그런 독특하게 array operation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틀랩에만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V1에서 V2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1에서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2분의 4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나눗셈도 이제 그냥 스칼라 나눗셈도 가능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2를 V1으로 나누는데 array operation 했다라고 하면은 V1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array operation은 상당히 그 독특하게 이제 용법이 되겠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이번 우리가 매틀랩 여기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렬곱은 뭐 여러분들 뭐 잘 익숙하실 거고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이제 그 2행 3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3행 4열이 있다라고 하면 2개 곱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행렬이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C가 5, 3, 7, 1, 뭐 이런 식으로,
7, 1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컬럼 벡터이고 R이 6, 2, 3, 4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C는 이제 4행 1열이 되고요. R은 1행 4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에다가 C를 곱하게 되면은 R에다가 C를 곱하면은 이제 이 4하고 4가 이제 같아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1 곱하기 1, 그러니까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C하고 R을 곱하면은 이제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아니,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4 곱하기 4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뭐 그렇게 이제 우리 비민전이 맞게 되겠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벡터의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 벡터, 이렇게 두 개 벡터가 있고 두 개 벡터 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벡터를 내가 컬럼으로 바꾸어서 행과 열을 바꾸고 그 다음 두 개를 곱하면은 각각이 이제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1, 1 곱하기 2 하는 내적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dot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또 커맨드가 함수가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 두 개의 사이즈가 같은 그런 이제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내적 값이 나옵니다. 외적은 그냥 크로스라는 거를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논리 벡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논리 벡터라는 거는 그 안에 그 벡터의 그 성분들의 각각의 성분들의 값이 논리 값인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그 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인 그런 논리 값을 가지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논리 벡터, 뭐 행렬 같은 논리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VC가 5, 9, 3, 4, 6, 11이다 라고 하면은 자, 내가 VC가 5보다 큰 것, 우리가 앞에서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값이 스칼라 값일 때는 뭐 3이 5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false고요. 뭐 7이 5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참이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벡터가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씩 다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 5보다 크냐 그렇지 않으니까 false, 9가 5보다 크냐 참, 이런 식으로 0, 1, 0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값은 내부 값은 이제 로지컬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그 논리 벡터에 어떤 내가 연산을 가하는 건 좋은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실수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연산한 다음에 보면은 ISG는 이제 로지컬 어레이고 그다음에 이 새롭게 정의된 거는 더블 어레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인덱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벡터에서 그 우리가 이제 색인으로 들어가는 거가 어떤 로지컬 벡터가 논리 벡터가 되면은 그게 참인 성분, false가 아니라 참인 성분들의 값만 밖으로 이제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내가 이제 ISG 하면 여기에서 5보다 큰 그런 이제 그 성분들의 이제 그쪽은 이제 이게 그 값이 트루 값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그게 참인 성분만 뽑아져 나오니까 9, 6, 11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벡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지컬 인덱싱은 우리 어떤 벡터 안에서 어떤 특정 값보다 큰 숫자만 딱 골라서 새롭게 벡터를 만드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겠고요. 이걸 내가 근데 이제 계산할 때, 그럼 혹시 요거 대신에 내가, 성분을 내가 눈으로 보니까 0, 1, 0, 0, 1,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로 쓰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시도해 보시면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숫자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로지컬한 어레이가 아니라 그냥 더블 어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 인덱싱이 안 되는 거고, 이러한 내가 이제 더블 어레이를 0하고 1인 값을 로지컬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함수가 로지컬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이라는 함수에다가 안에다가 일반적인 벡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값이 하나가 부족하네요. 이렇게 그 하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 논리 벡터나 논리 행렬을 만드는 또 다른 간편한 거가 이제 true, false라는 함수가 있는데, false 2 그러면은 이건 2 곱하기 2 그 논리 행렬인데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false인 값, 0인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true 하고서 1하고 하면 1행 5열짜리 그런 이제 우리가 논리 로지컬 어레이인데 그 안에 있는 건 다 참값인 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논리 벡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어떤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n이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논리 벡터에서 하나의 성분이라도 참이면은 참값을 주는 거고요. all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거가 모두 다 참이어야지 참인 것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any에 v20가 100보다 큰 거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참값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nd라는 함수가 있는데, find라는 함수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뒤에 있는 array에서 array가 논리 로지컬 array가 참인 인덱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VC가 5보다 큰 거는 여기하고 여기니까 이제 0, 1, 0, 0, 0, 1, 1, 0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참이니까 그걸 갖다 참값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행렬에 응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제 2 곱하기 4 랜덤 행렬을 제너레이션 하고, 여기에서 이 성분 중에서 5보다 같은 것들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5보다 같은 것 그러면은 1,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니어 인덱싱을 사용을 합니다. 1, 2, 3, 4, 5, 6 해가지고 1하고 6 값을 주는 거고요. 자, 10이라고 같은 거를 찾아라 하면은 10이라고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null, empty matrix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s equ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is equal이라는 함수는 어떤 두 개의 행렬 혹은 이제 벡터가 두 개가 이제 차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차원도 같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이 같은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is니까 is equal이니까 나오는 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VC1과 2가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갖다가 판별하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그거랑 동일한 거는 VC 이게 지금 이제 두 개가 이퀄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라는 거니까 모든 엘리먼트가 같은지를 판단을 한 거고, 모두 다 같을 경우에 all이니까 그럴 경우에 참을 주는 거니까 요거랑 위에 있는 is equal하고는 같은 액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array operation 하는 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스칼라 경우에는 이제 and가 두 개인 거 혹은 짝대기가 두 개인 거를 사용했는데, 이제 엘리먼트별로, 그러니까 두 개의 내가 논리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벡터를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내가 이제 참 and하고 or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 하려고 하면은 짝대기 하나만 쓰거나 아니면 and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1과 V2가 이렇게 논리 어레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V1 and V2 그러면은 각각 2하고 2 and냐? 아니죠. 0, 0는 0고 1, 1은 1이고 1, 0은 0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제 or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판별을 해가지고 이제 참하고 false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프리시던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연산의 우선순위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괄호치기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컬런 오퍼레이터가 요거고 요거 사이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한 거가 엘리먼트별로 and하고 or 한 거가 스칼라에 대한 and하고 or 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은 이제 diff하고 mesh grid라는 함수가 되겠는데, 자, diff는 뭐냐면 어떤 벡터에서 그 성분들과의 차이를 갖다가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 7, 15, 32다라고 하면은 4가 7이 되기 위해서는 3이 필요하죠. 7이 15가 되기 위해서는 8이 필요하죠. 15가 32가 되면 17이 필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이의 차이, difference를 갖다가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원은 하나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7하고 5 사이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일 경우에도 이제 diff를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컬럼별로 17이 19가 되려고 하면 2가 필요하고, 3이 19가 되려고 하면 16, 13에서 2를 빼면은 이제 2 빼기 13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별로 difference를 계산한다 라는 거가 되고요. 그런 difference의 이제 그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어떤 내가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0.1이 쭉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연속적인 어떤 곡선의 어떤 하나의 어떤 내가 샘플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게 0을 교차하는 점이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그냥 음파에서 어떤 시누소이드라는 어떤 오실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점을 교차하는 어떤 위상이 바뀌는 지점을 내가 찾고 싶다. 이런 거 유사한 거 되겠고요. 그럼 0.2에서 마이너스 0.1로 넘어갈 때 이제 0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0을 안 지나고 다시 마이너스 0.1에서 0.1로 갈 때 원점을 갖다가 지나가야 되고,
0.3에서 마이너스 0.15 갈 때 또 다시 한번 또 원점을 갖다가 이제 크로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들 그 포인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우선은 이제 이 벡터의 사인 값을 갖다가 이제 부호를 한번 쭉 추적을 해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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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디퍼런스를 계산해 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부호가 바뀌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고 부호가 안 바뀌면 0, 0으로 가다가 다시 부호가 바뀌면 0이 아닌 값이 나오고요. 0이 되고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어레이에서 디퍼런스를 계산한 어레이에서 0이 아닌 지점의 위치를 찾는 것. 그러니까 0이 아닌 어떤 그 값을 갖다가 하고요. 그러면 0이 아닌 거는 이게 지금 true, 이건 0이니까 이제 false, false, true, false, true가 되겠죠. 그걸 find 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바로 0이 아닌 값입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146이. 그러면은 거기 이 얘기인 즉슨 위에 원래 데이터로 가보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서 이게 제로 크로싱이 일어났다. 제 원점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를 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점을 지나는 것 그런 걸 찾는 걸 갖다가 디퍼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 그리드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드밴스드 이제 플라팅 뒤쪽에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그걸 응용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퀴즈 여러분 푸셔서 올리면 되겠습니다.